안녕하세요. 진짜지원의 김지원입니다. 제가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걸 또 찍고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메디큐브 덕분에 많은 구독자를 얻게 된 오늘은 그래서 메디큐브의 부스터 일러,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다양한 기초 제품들과 활용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피부에 가장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이것저것 노력을 해보는 게 바로 첫 번째 콜라겐. 그래서 저분자 콜라겐이다 뭐다 해서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다양한 콜라겐들을 찾아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콜라겐을 이 메디큐브의 부스터 힐러와 같이 사용하는 거. 비타민 C, 비타민 앰플 같은 경우에도 입자가 좀 커서 피부에 침투되는 게 어려워서 아무래도 부스터 힐러랑 같이 쓰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떤 비타민 앰플과 쓰면 좋을지 저만의 그 꿀조합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레티놀. 레티놀도 좋은 건 알지만 좀 순하게 잘 깊숙하게 흡수시켜주기 위해서 부스터 힐러랑 같이 쓰시면 좋은 꿀조합,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얼굴 메이크업은 다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근데 뭐 제 영상을 예전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거든요, 아예. 근데도 당김도 좀 덜하고 확실히 이 부스터 힐러를 같이 사용하면서부터는 요 이마의 광 같은 경우에도 기초 제품을 안 발라도 참 오래 지속이 된다라는 걸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큐브 디바이스 입문하시는 분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부스터 힐러를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이유기도 하고요. 첫 번째, 레티놀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레티놀을 쓰게 되면 가장 고민되는 게 일단은 각질이 좀 올라오게 되는 그 턴오버 주기를 맞춰주는 상황에서 오게 되는 피부의 각질, 그리고 뭔가 좀 자극적이고 아무래도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들이 사용하기에 있어서는 너무 고기능성의 성분이다 보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좀 선뜻 손이 가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써봤던 레티놀 제품 중에서 가장 길게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코스RX 제품이에요. 사실 코스RX 제품 하면 토너 패드로 가장 잘 알려져 있어서 아모레퍼시픽과 같이 공동 개발을 한 레티놀 제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코스RX 더 레티놀 0.1 크림이에요. 저는 0.125도 써보고 0.15도 써보고 뭐 어떤 건 0.3도 써보고 진짜 고함량의 제품들도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좀 순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만 단독으로 쓰지 않고요. 여기에 플러스 크림을 같이 블렌딩해서 사용을 해줘요. 이게 저의 좀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순한 크림을 먼저 좀 짜주시고 이 레티놀 크림을 사용해주는데요.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사실 정말 소량만 쓰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워낙 많이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한 5대1 정도의 비율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티놀 이 크림 자체만 제가 좀 제형을 보여드리면 묽어요. 발림성이 아주 좋고 발랐을 때도 막 뻑뻑하다든지 그런 레티놀 제품이 아니어서 순하게 바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레티놀에 완전히 적응이 다 되신 분들은 눈가나 입가, 미간 부분에는 이것만 소량 따로 국소 부위에 도포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이 레티놀 성분은 저녁에만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티놀이 열과 빛 이런 데 진짜 약해요. 그래서 선 제품을 정말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되는데 꼼꼼하게 발라주더라도 우리가 수시로 덧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저녁에만 바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보시다시피 크림 자체가 뻑뻑한 느낌이 두 개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도포하시기가 좋고요. 이 정도로만 펴발라주시고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해주니까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특히 이런 크림을 쓰시고 나서 부스터 힐러를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좀 수분감이 있는 타입의 크림을 써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이렇게 디바이스를 좀 사용하시기에도 편리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뻑뻑한 크림을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뻑뻑한 크림을 쓰셨을 때는 태핑처럼 눌러주듯이 흡수시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 피지오겔 AI 크림하고 코스RX 레티놀 0.1 크림은 두 개를 블렌딩 했을 때도
되게 수분감이 좀 많이 있는 그런 크림의 제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부스터일러랑 쓰시기에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레티놀은 사실 좀 쓰실 때 저는 그 다음날 약간 각질이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참고 양을 조절해서 뭐 2, 3일에 한 번씩 써준다든지 아니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써주시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피부의 탄력 그리고 결 달라지는 걸 느껴보시면 레티놀의 이 마성에 빠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분크림과 섞어서 쓴다, 거기에 부스터일러까지 쓴다 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좋아지는 거 몸소 체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피지오겔 AI 크림은 그 민감하신 분들 진정시켜주는 크림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뻑뻑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분감이 느껴지는 크림의 형태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이번엔 조금 더 센 거, 비건 레티놀이라고 해서 제가 사용해보고 굉장히 만족했던 또 다른 제품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보여드린 코스RX 0.1보다는 0.15여서 조금 더 레티놀의 함량이 높다는 거. 그래서 좀 적응이 되신 분들은 이 아떼 비건 레티놀도 같이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떼의 요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펴발랐을 때 앰플인데 약간 그 에멀전의 느낌까지 드는 요 정도의 텍스처니까 원하시는 텍스처로 선택하셔도 좋고 저처럼 요거 두 개를 조금 피부 컨디션이 예민한 날에는 0.1의 코스RX 레티놀 크림 써주고 오늘은 좀 내가 빡세게 써도 되겠다. 아니면 다음날 내가 딱히 무슨 일이 없다. 그러시면 요거 아떼의 0.15 조금 더 고농축의 고함량의 앰플 사용해 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기에는 역시나 이 AI 크림 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비타민C 하면 자극적일 것 같아요. 뭐 발랐을 때 좀 따끔따끔 거려요.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발림성도 좋은데 흡수되고 나서의 느낌도 좋고 제가 좀 꾸준히 사용을 하면서 요 정도 비타민C 앰플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제품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추천해드리고 있는 비타민 앰플은 단연컨대 피지오겔 앰플이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차앤박 제품을 들고 와봤어요. 차앤박에서 이번에 비타C 에너지 앰플이 새롭게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차앤박은 더마 코스메틱에서 거의 우리나라의 최상위권에 있는 거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믿고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백 기능성 제품이라서 당연히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너무 고농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피지오겔 데일리민 앰플보다는 조금 더 리치한 느낌이 있는데요. 되게 신기한 게 펴바르면 이렇게 그냥 수분 앰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앰플을 단독으로 쓰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 부스터일러와의 궁합이 좋은 제품들로만 갖고 온 거잖아요. 이거랑 요거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이 쏙쏙 수분 앰플 있죠. 요 하이드라 앰플하고 같이 섞어서 쓰시는 걸 너무 추천드릴게요. 특히 비타민C는 좀 자극적이에요, 부담스러워요 하셨던 분들 앰플이랑 같이 쓰시면 더 좋게끔 제가 사용을 해봤더니 훨씬 좀 순하게 흡수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꼭 짜주시고요. 수분 앰플 치고는 너무 묽진 않아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있는 거 보이시죠? 비타민C를 한 두세 방울 정도 이렇게 섞어줍니다. 블렌딩을 해주세요. 얼굴에다가 직접 짜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살짝 펴바르면서 섞으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저는 컨텐츠를 찍느라 계속해서 이렇게 덧발라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는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그런 제품들로 쓰시면서 부스터일러 사용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부스터일러는 한번 사용하실 때 딱 5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C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바르더라도 안쪽까지 깊숙하게 좀 전달이 되어줘야 미백적인 효과도 있고 훨씬 더 좀 좋잖아요. 그게 단순히 손으로 밀어넣는 거, 바르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스터일러를 사용해서 비타민C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 주시면 더 좋고요. 조금 더 순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가 같이 쓸 수 있는 보습 에센스도 추천을 함께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릴 단계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저분자로 쪼개서 먹어야 된다. 뭐 300달톤이다. 뭐 우리나라 최저 달톤은 뭐 100 몇 달톤이다. 그 달톤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할 만큼 흡수율이 너무 중요한 그런 성분이에요. 진짜 같은 메디큐브라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메디큐브의 딥 콜라겐 글로우 버블 세럼인데 거품이 앰플이나 요런 리퀴드 액상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거품이에요. 이거 진짜 손에 바르기 아까워서 죄송한데 이거는 얼굴에 바로 올릴게요. 얼굴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실 손으로 문질러서 흡수를 시켜줘도 잘 흡수가 될 그런 제형이긴 한데 이거 안 떨어지는 거 좀 보세요. 거의 뭐 행위 예술가요. 이렇게 해서 제가 롤링 이렇게 어느 정도 펴발라준 다음에 할 건데요. 이게 딥 콜라겐 컴플렉스가 5만 ppm이나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5만 ppm이나 콜라겐을 쭉 넣어줬는데 지금 이 부스터 힐러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싹 녹아서 진짜 대박이다 이거. 특히 고민되시는 뭐 눈 밑쪽이나 팔자 부위는 이렇게 저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콜라겐 흡수를 시켜주거든요. 10종의 리프팅, 인체 적용 시험까지 완료가 되어 있으니까 특히 저는 콜라겐 제품 쓸 때, 콜라겐이랑 부스터 힐러 쓸 때 가장 큰 꿀팁은 턱 밑부분 있죠? 게다가 냅다 문지르는 거야. 이렇게 좀 펴발라주고 턱 밑이 제일 좀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턱 밑에 저는 이렇게 진짜 콜라겐이 들어가라 하면서 저는 목 뒷부분에도 좀 써주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목 뒷부분을 좀 신경을 안 쓰는 게 진짜 큰일이에요. 그거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이 뒤쪽에서 자꾸 이렇게 살이 처지게 되면은 목주름도 처지고요. 여기 얼굴 턱 라인도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콜라겐을 쓸 때는 귀 뒷부분까지 가볍게 왔다 갔다 하면서 써주고 많이 흡수를 시켜줍니다. 저는 콜라겐 관리는 딱 요거 하나 메디큐브의 딥 버블 세럼으로 끝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3가지 단계들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내가 고민되는 것들을 이런 꿀조합으로 부스터 힐러와 함께 쓰시면 참 좋다라는 걸 추천드려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 보여드렸던 게 레티놀. 흡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이 코스알엑스의 더 레티놀 0.2 크림이 참 좋았다.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함량의 레티놀을 써보고 싶다 하시면 아떼의 이 제품 비건 레티놀 0.15%의 고함량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피지오겔의 AI 레드수딩 이 크림이랑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는 거. 그러면 레티놀을 조금 더 수월하게 써보실 수 있는 그런 입문자 분들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C, 비타C 앰플은 이번에 차인박에서 나오게 된 비타C 에너지 앰플도 참 좋더라고요. 이것만 쓰셔도 좋은데 여기에 추가로 저희 팁, 이쪽에 들어야겠다. 추가 팁, 짜잔! 네. 이츠스킨의 파워10 포뮬라 GF 이펙터 쏙쏙 수분 이렇게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앰플. 굳이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좋습니다. 비타민C하고 히알루론산 같이 섞어가지고 흡수시키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피부에 안착할 수 있다,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블렌딩해서 쓰시는 것보다 저는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흡수가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버블 형태의 메디큐브 딥 콜라겐 글로우 버블 세럼 그리고 단독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여드린 모든 3가지 종류의 케어 관리에서는 무조건 부스터 힐러와 함께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 부스터 힐러는 어떤 단계에서 어떤 제품과도 정말 궁합이 좋지만 오늘은 특별히 요거랑 쓰시면 더 좋다는 거의 루틴을 보여드렸습니다. 메디큐브 참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제가 메디큐브 직원도 아니고 방송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다른 분들이 방송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고 한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참 좋았던 부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워낙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메디큐브 위주로 좀 콘텐츠를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진짜 꿀팁, 진짜 후기를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지원의 김지원이었습니다. 안녕!